네, 애널리스트 출신의 꾸준한 수익을 주고 계시는 이형석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네. 시장 좀 쉬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코스닥은요. 사실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냥 조정받을 때 조정받았다. 그리고 최근에 또 오늘 또 새롭게 또 나온 테마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심 테마도 있으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수급이 좀 분산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 암학회가 끝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물론 막판에 좀 빠지긴 했지만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좀 대차가 상환이 되면서 좀 공매도가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히토류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중국에서 가져오지 못한다. 그래서 트럼프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로봇을 만들 뭐 히토리가 없다.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좀 로봇주도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는요. 사실 모건스탠인가요? 걔네들은 맨날 얘기하죠. 오늘은 뭐 저번에는 뭐 겨울이 왔다라고 했다가 다시 봄이 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빙하기가 왔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지. 근데 그러한 분석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빠진다는 것도 좀 열받긴 하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매도세를 불러일으켰지만 사실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 낸 이후에 또 대부분 반도체들이 또 반등하는 모습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반도체는 사실 좀 좋은 종목들은요 좀 매수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고민보다는요 일단 종목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종목군들의 어떠한 변동성이 좀 심하고 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저는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저는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도록 싶습니다. 네, 각 섹터마다 각각의 이유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의 수급이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고 이렇게 시장에 쉬어갈 때 오히려 좋은 종목을 한번 매수해보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이형석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를 그 누구보다 잘 해주시는 이형석 전문가님이신데요. 특히 시장에 매 순간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단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런 종목과 전략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정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4월 들어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하신 종목들이 다 수익권에 있더라고요. 네. 히든 종목은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오늘 히든 종목은 또 어떤 섹터인가요? 자, 오늘 히든 종목은요. 최근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노머스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머스가 최근에 신고가를, 그러니까 오늘 넥스트레이드 상에서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엔터 쪽에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쪽에서 내가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다. 지금 가격에 사면은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모멘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있는 그러한 종목을 가져왔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그 종목 한번 어떤 건지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한 2달 정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 30-40%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질 구간에서 빠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말씀드릴 때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DR인데요.
그러니까 20일 동안에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 사이의 어떤 비율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되게 간단합니다. 120 이상이면은 과매수권, 그리고 80 이하면은 과매도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코스피 양시장 모두 지금 과매수권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1,000개 이상의 종목군들이 한 며칠 정도 나타났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 과매도권에 나타나면서 종목군들이 한 1,000개 이상이 빠지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를 만큼 올랐고 빠질 만큼 빠졌을 때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뿐이다. 사실 뭐 미국에 누가 또 무슨 말을 했냐 안 했냐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미국 시장과 최근에는 디커플링, 즉 서로 같은 동조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좀 조선주 같은 경우도 뭐 과매도권에 있으니까 오늘 실적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고 많이 빠졌으니까 오른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다양한 이유를 붙여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그냥 올랐으니까 빠졌고 빠졌으니까 올랐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오랫동안의 애널리스트의 어떤 경험이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겪어보니까 그래, 이제 뭐 시장 그냥 어떤 파동이 있으니까 파동대로 움직인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은 아마 한 4월 말 한 2, 3일 정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한 5월 초부터는 다시 또 시장 바뀔 거니까 그러한 흐름 잘 따라가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탑3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일은 그러니까 4월 달로 제한해서 봤는데, 자, 보시면 4월 15일 날 여러분들 말씀드린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가 4월 22일 일주일 만에 40%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솔트리스 같은 경우는 4월 7일 그리고 4월 14일 딱 보시면 다 일주일입니다. 7일, 그렇죠? 또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얘는 뭐 4월 21일인데 24일, 얘는 뭐 3일 만에 고가권 만들면서 27%, 37% 이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그만큼 시장에서 이 종목이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들한테 적재적소에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다른 전문가와는 다르게 또 종목군들이 좀 뭐 정책주나 이런 것들보다는 기존 시장에서의 AI주에 좀 편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부, 즉 새롭게 출범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부나 이러한 야당, 여당의 정책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돈을 지금 책정된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AI 쪽입니다. 물론 지금 다른 종목군들 뭐 다른 것도 좋겠지만 저는 지금 이런 AI 쪽에 돈이 계속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이쪽의 종목군들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시스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의료 AI, 그다음에 한동훈 투자, 이재명 투자, 즉 여당과 야당의 각각의 투자가 진행된다. 그것에 대한 수혜를 보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가파르게 상승. 그리고 최근에 이런 하락을 좀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 시장이 어떤 흐름이었냐면은 약간 소프트한 것에서 약간 좀 헤비한 것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에서 시장에서의 주도주가 뭐였냐? 바로 조선이었죠. 조선, 화학 이런 중공업 쪽으로의 어떤 수급이 좀 몰렸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했던 이 AI 쪽이 좀 주춤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은 다시 조정 이후에 이런 식의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끝까지 추적 관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수급이
괜히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솔트루스입니다. 솔트루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 요 구간입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렸고 강한 상승 이후에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러한 거래량이 없는 이러한 하락이 나왔을 때는요. 이거는 어떤 의도된 흐름이다라고 외도가 아니죠. 의도죠. 의도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기관성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개인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과 그다음에 가격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두 개를 같이 겪다 보니까 많은 개인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대부분 손절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런 기준종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다시 이 구간에서 횡보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2차 상승이 다시 나와줄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그 개인들이 버틸 수 없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나서 일단은 횡보가 나와주잖아요. 이런 게 지금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트루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 저점을 지켜주는 흐름 그리고 이 기준봉을 깨지 않는 흐름이 나와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횡보만 조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의 실마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쪽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모든 관심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돈이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 건데요. 지금 여당과 야당에서의 대선 주자들이 다 일치하는 부분이 바로 AI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종목 빠지는데 AI 돈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욕하는 그런 섹터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섹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더존비즈과의 전사적 관리 ERP 뱅킹 추진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방송 출연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 후 상승, 그리고 다시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흐름에서는 한 5일선 한번 깨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반등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다시 갈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좀 그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이 좀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세력들은 그런 거를 놓치지 않겠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놓게 하면서 저는 한 요 구간까지 한번 다시 흐름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제주은행은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주은행이 그동안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어떤 일정 지역 그렇죠? 지역은행이라는 그러니까는 지방은행이라는 지방은행이라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더존 비전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이 확장이 된다는 부분이죠. 제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확장인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더존 비전을 통해서 그 서울 그리고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망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분명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가장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3월 30일 날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들도 어떠한 전문가들도 이 건설 쪽에는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거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이 침체된 상황이잖아요. 부동산이 침체된 상황이고 그리고 미분양이 있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주를 추천한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요. 건설 경기 혹은 건설에 대한 명확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면은 절대 추천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오늘
제가 추천했을 때 비해서 가장 고가권을 보여줬다라고 고가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딱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20선에서 21선에서의 어떤 영망치 형태. 제가 이건 외워두라고 하셨죠? 이 부분이 설령 틀릴 수 있더라도 한 8, 90%의 확률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매매 타점으로 봐도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HD현대개발에 제가 추천했던 데가 바로 영망치 20에서 영망치 형태에서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부분과 기본적 분석이 만나면서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줬다. 되게 깔끔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런 것들은 뭐 물량도 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꾸준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처음 이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한 50%에서 한 70% 정도의 어떤 업사이드가 있으니까 지금 한 25% 정도 나왔죠. 여전히 더 업사이드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물론 성격 급한 분들은 이 종목 못해요. 하지만 내가 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을 창을 오래 확인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느린 종목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2월 달부터 2월 17일부터 4월 달까지 VI 나오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여러분 그거 느끼셨습니까? 넥스트레이딩에서는 이 종목군에서는 VI가 잘 안 나와요. 그 가격이 넘어가더라도 KRX로 보지 않으면 VI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뭐 하나비전도 일단은 VI 나와줬는데 제가 그 통합으로 보다 보니까 VI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만큼 그러한 종목군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장기적인 단기와 그리고 플러스 중장기적으로의 어떤 요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단타만 잘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중장기를 잘하는 사람이 단타도 잘하고요. 단타를 잘하는 사람이 중장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고민이 되실 분들이 있습니다. 나 진짜 뭐 이거 잘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야겠죠.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제가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하고 있는데 자, 이영석 전문가 매직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적어도 한 달 동안 지금 여기에 총 40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40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지금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 종목군들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박스권을 해놨거든요. 이런 박스권을 쳐놨기 때문에 물론 바로 따라가야 되는 종목도 있지만 내가 밑에서 모아가야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한 40종목이니까 한 두세 달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안에서 종목군들을 매수, 사고, 팔고를 하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종목군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 잘 체크해서 내가 이영석 전문가가 주었던 내가 사실 뭐 좀 굉장히 괴리감도 있을 거예요. 뭐 가격이 지금 10,000원인데 한 8,000원에 사라 이런 종목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내가 매수했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야지만 또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리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유심 알뜰폰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옴니 시스템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SKT 이슈로 오늘 상한가를 썼는데 유심이 풍족해지려면 앞서서 네. 제가 언급을 했지만 6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네. 6개월 동안 계속 지속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이 이슈가 지속될까요? 사실 6개월 동안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7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한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그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 뭐 옛날에 뭐 어떤 사이트 털려가지고 개인 정보 털렸다.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터졌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뭐 터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느 정도는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무감각해져 있다가 언론에서의 어떤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좀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금요일 날 이거 나왔을 때 아예 뭐 그냥 그 내용 좀 나왔구나 좀 개인적으로 털렸겠지 했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죠. 내가 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폰을 복제를 한다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니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언론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지금 SK텔레콤 쪽에서 계속 줄을 서 있는데 사실 저희 회사 바로 옆에 또 SK 대리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가더라고요. 정문에까지.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거기 차 세워놓고서 그냥 유심 가지러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뭐 그 많은 분들이 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좀 회자가 되고 있다. 또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03년 SK 해팅, 뭐 유심칩, 뭐 정보 유출됐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왔는데 사실 뭐 교체에도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 사실 요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 스미싱이라고 할까요? 스미싱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다른 쪽에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인증이나 결제를 할 때 모바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다른 쪽에서 내 폰을 똑같이 복제를 하고 그걸로 인증을 받으면서 비밀번호도 교체하고 거기에서 또 돈을 뽑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꼭 혹시 자기 폰에 뭐 주민등록증이나 뭐 이런 거 그 있는 분들은요. 무조건 다 지우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폰이 해킹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하나의 어떤 그 잘못된 방식으로 나가면서 내 폰이 결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뉴스를 하나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내 계좌 똑같이 만들어서 뭐 5천만 원이 나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요. 사실 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뭐 KB나 뭐 이런 쪽에서는 SK텔레콤 쪽의 인증은 지금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잘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요거죠. 일단은 무상으로 유심칩 교체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불안과 확산되니까는 이게 가장 문제인데 이런 게 지금 주가로 되고 있죠. 옴니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 시스템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유심 카드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딱 그겁니다. 바로 SK텔레콤에만 지금 얘들이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요거 T잖아요, 다. 그렇죠. 요 T밖에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은 다른 회사로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SK텔레콤에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오늘 그 시총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게 된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추가 폭발, 뭐 단독 공급사 부가. 그래서 SKT에만
독점 공급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오늘 역대급 거래량이 나와줬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막 더블 가고 막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 그 자체가 이거 2,000원이잖아요. 2,000원이기 때문에 한 700억 규모. 근데 이 700억 규모가 옴니 시스템의 뭐 그 실적을 뭐 폭발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능할 거고요. 내일 저는 옴니 시스템이 제가 보고 있는 조스 기법을 통해 가지고 내일 한번 매매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옴니 시스템 관련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고 그리고 이 조스 기법으로 한번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SKT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철저히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SKT 이슈가 커짐으로 인해서 옴니 시스템이 주가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조스 기법으로 말미암아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센즈랩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AI 활용과 관련해서 뭐 딥페이크 관련된 이런 네. 분야에도 굉장히 요즘에 보완주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서 옴니 시스템처럼 이런 유심칩 관련 종목보다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유신 관련 종목군들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 이상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벤트가 더 많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더 풍부한 이런 보완주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사실 센즈랩 같은 경우에서는 뭐 딥페이크 관련주로도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사이버 보안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흐름은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러한 부분들은 더 강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도 하나하나 이런 보안 쪽에서 종목군들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더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센즈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뭐 그런 거죠. 뭐 딥페이크 내용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보안 쪽 나오다가 최근에 살짝 눌러줬죠. 그런데 이런 종목군의 특징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습니다. 거의 바닥권에서의 어떤 반등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어떤 흐름 보여줬는데 그냥 이 부분은 갈 수 있겠구나. 눌렀다가도 다시 한번 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즈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지만 센즈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내가 어디서 잡아야 될지 타점 봐야 될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센즈랩 중장기적으로 계속 주목받을 수 있겠다라는 분석과 함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형석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코나아이입니다. 정우관님, 지역화폐 관련해서 코나아이 말고도 뭐 웹캣이나 쿠콘이나 다른 종목들도 유라클도 있을 있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유라클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 외에 이 종목을 주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러니까는 코나이 같은 경우는요. 사실 최근에 그 강한 하락을 보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세주 코나이가 KRX 시장에서는 6.5%지만
NST 시장에서는 한 14% 이상 큰 상승을 보였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한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는 기본소득 공약 안 한다. 경제정책 우클릭 행보라는 이 뉴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대주주가 일부 매도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는 기본소득 공약을 안 한다라는 게 이걸 뭐 지역화폐를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시면 민주당에서 행안 소위에서 지역화폐 1조 원 추경안을 단독을 처리했다. 그러니까는 지역화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그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거의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해서 진행돼 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이 정책 어떻게 되든 다시 한다라고 제가 교육방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바로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은요, 자신들이 성공했던 정책들은 다시 반복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1기 때 했던 그대로를 지금 2기 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나이 제가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 시작할 거다.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올라간다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러면 코나이가 왜 이런 흐름을 가져가냐? 바로 코나 카드를 출시를 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결제나 이런 것들이 선불 카드죠. 그다음에 충전하면서 어디든 쓸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어떤 그 할인율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됐기 때문에 코나의 시스템을 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될 거다. 자, 그래서 오늘 코나의 일봉을 보면요. 요 구간이죠. 이게 지금 기본소득 공약 안 한다라고 해서 강하게 빠졌는데, 좀 악의적으로 여기에 또 일부 대주주 관련 쪽에서의 매도가 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또 빠지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유심 카드 이슈가 있었는데 뉴스로 나왔어요. 우리 유심 생산 안 한다. 이 내용이 나왔고요. 하지만 오후에 민주당 내용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다시 이 갭은 메꿀 것 같습니다. 이 갭 메꾸는 흐름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 내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슈를 미리 예측하시고 구체적인 종목의 이름까지 미리 언급을 하셨던 이형석 전문가님이신데요. 이렇게 시장을 내다보는 해안이 굉장히 높으신 전문가님이신데, 코나아이로 말미암아 또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중장기적으로 전문가님은 예측도 잘 해주시지만 또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노하우가 숨어 있길래 수익률이 더 올라간 걸까요? 저는 이게 패턴 여러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어떤 매매 기본 틀은 아실 겁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 분석을 결합한 내용인데, 황금봉은 제가 굉장히 누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조스 급등 요거는 내일 옴니 시스템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요 부분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그리고 124 눌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부분을 통해서 나는 매매를 완성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여기 한 40종목군들을 넣어놨는데, 지금 이런
관련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들을 통해서 뽑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들이 한 두세 달은 한번 우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 먹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향후 좀 괜찮은 종목군들로 잘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기법은 거들 뿐. 자, 그러면 오늘 1, 2, 4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요 어떠한 패턴을 말씀드리냐면 바로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돌려나가는 흐름의 종목을 한번 몇 종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인스피언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게 오늘 급등을 하긴 했지만 지금 한번 들어 올려주고 상승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는 종목군인데 여기가 꼭 양봉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양봉으로 올라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조정을 보였지만 조정을 보이는 불구하고 이 구간, 지금 이 구간을 딱 지지가 나와 주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지가 나왔을 때 다음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할 때는 다음과 같이 4월 28일 오늘이죠. 바로 60선에서의 황금봉도 나와주고 그리고 이게 바로 눌려주더라도 가파르게 여기가 강하게 올라오고 강하게 바로 눌려줄 때 60선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상승과 함께 다시 이 구간 60선을 깨지 않고 또 반등.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죠. 1, 2, 4 이 안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히 오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의 흐름도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는 내가 오늘 단기 트레이딩을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요. 다음과 같이 상승한 이후로 여기가 지금 그랬잖아요. 이 구간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 구간에서 다시 눌려줬지만 여기서 지지가 받으면 다음과 같이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구간에서 60선에서의 반등과 그리고 이 박스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 이렇다고 하면은 아톰 같은 경우는 내일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러한 흐름, 야 이거 지금 음봉이 나왔으니까 좀 안 좋게 될 거야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 흐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화 하나 보도록 할게요. YJ 링크입니다. YJ 링크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이 이런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강하게 여기 거의 갭상승이 나와줬죠. 갭상승이 나와줬지만 갭을 메꾸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U자형의 형태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이 없고 그리고 지지가 나왔을 때 그때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 구간을 나는 어떻게 매매한다? 바로 황금봉과 그리고 1, 2, 4를 통해서 매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드라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네, 우리는 공기반 소리반의 JYP입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JYP 엔터인데요. 사실 JYP 관련해서는 저는 스트레이키즈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쪽은 많이 몰랐어요. 하지만 최근에 JYP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게 바로 데이식스죠. 데이식스의 예뻤다. 네, 정말 노래 좋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그 내용을 쫓아가다 보니까 JYP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있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키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깜빡했는데 가장 유명한 누구죠? JYP에서 트와이스요? 트와이스 맞습니다. 트와이스까지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좋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이키즈가 월드 투어 합니다. 월드 투어 하고 얘네들이 이제 확대되고 그리고 공연 재개로 뭐 MD나 티켓 매출 증가하는데 사실 이게 거의 우리가 생각했던 몇백억 단위가 아니고 몇천억 단위로 커집니다. 그래서 이 JYP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는 최근에 쇼츠로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이홉인가요? 제이홉이 뭐 그 프랑스에서 한 거 보면 우리 한국말로 사람들이 프랑스인들이 따라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의 이런 엔터 쪽이 바뀌었구나. 물론 지금 이쪽 애들이 또 나가서 애들이 아니라 그 뭐죠? 아티스트들이 나가서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겁니다. 스트레이키즈가 6월 18일 날 요거 또 발매하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시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 북미 투어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JYP 지금 바닥에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요 구간입니다. JYP 최근에 좀 일부 실적 빠지면서 강하게 내려왔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요 구간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요 구간 잘 걷나요? 이러면서 요 반등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8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 체크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그 매매까지 보신다라고 하면은 JYP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거둬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또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흐름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대응 방법 알고 싶다면 이형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